저는 오늘 폐섬유증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폐섬유증이 뭔지 아시려면 이제 간질성 폐질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제 간질성 폐질환은 간질이라고 해서 사이 간자를 써서 폐포와 폐포 사이에 있는 사이 조직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기도를 통해서 폐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허파 꽈리가 있고 요 사이사이 조직을 이제 간질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간질을 침범하는 이제 질환을 통틀어서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하고요. 이 간질성 폐질환은 한 가지 질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200여 가지의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있어서 각 질환마다 이제 진행하는 양상이나 치료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이 중에서 이제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고 이 간질 조직이 굳어지고 딱딱해지는 그런 걸 이제 섬유증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제 피부나 이런 데 상처가 나면 그 상처 조직이 딱지가 않고 좀 그 부분이 딱딱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폐 간질 조직이 좀 상처 조직으로 대체가 되면서 딱딱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병을 뭐 섬유성 간질성 폐질환, 섬유화가 되는 거를 뭐 진행성 섬유증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부르고 있는데 이 섬유증이라는 거는 한 가지 병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간질성 폐질환에서 섬유화가 진행될 때를 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질성 폐질환을 분류를 하면 이제 대부분은 사실 원인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원인을 모르는 경우 특발성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어떤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의 증상 중에 하나가 이제 폐를 침범을 해서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어떤 원인이 환경에서 노출되는 물질이 호흡을 통해서 폐로 들어와서 그것들이 이제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예들로는 뭐 여러 가지 동물의 뭐 분변이라든지 털, 곰팡이 등이 있는데 이런 게 모든 사람한테 다 해롭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감수성을 가진 분들이 이런 이제 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폐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간질성 폐질환이 이제 과민성 폐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약물의 부작용으로 이제 폐가 손상이 되면서 간질성 폐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폐암이나 유방암으로 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방사선이 이제 폐를 통과하면서 폐 손상을 일으키면서 이제 간질성 폐질환, 폐 섬유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아주 드문 이름도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서 이제 여러 질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어렵고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폐섬유증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인 모르게 폐가 굳어지는 병 중에 이제 가장 흔하고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병이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입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질환명이고요. 영어로는 이제 원인 모르는 이디오패식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IPF 이렇게 많이 부르고요. 원인 모르게 이제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폐가 이렇게 풍선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되니까 계속 호흡곤란이 오고 결국에는 이제 숨이 차서 일상생활도 좀 힘들어지시고 이제 결국에는 호흡곤란으로 많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아주 좋지 않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어떤 진행성 폐섬유증이라는 이제 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간질성 폐질환들이 초기 그 질환에 맞는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호전이 안 되고 계속 이제 나빠지면서 폐가 굳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특발성 폐섬유증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진행성 폐섬유증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따로 구분지어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 환우분들이 폐섬유증 이렇게 들으면 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걸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인 경우에는 이게 흉부 CT를 찍으면 원래 폐가 이렇게 까맣게 깨끗해야 되는데 요렇게 이제 그물 모양으로 하얗게 보이시죠? 요게 이제 폐 사이사이 조직이 두꺼워지고 굳어지면서 하얗게 그물 모양으로 생기고 폐가 이제 파괴되면서 벌집 모양으로 막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행된 특발성 폐섬유증의 소견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진행성 폐섬유증은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간질성 폐질환들이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에 반응을 안 하고 계속 진행이 돼서 폐가 굳어지게 되면 그 중에 이제 일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성 폐섬유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간질성 폐질환이다 하면은 이게 전부 다 폐섬유증은 아니다.
간질성 폐질환 중에 일부는 잘 진단을 하고 초기 치료를 잘 하면 완치가 되는 병도 있고요. 많이 호전이 돼가지고 증상이 좋아지는 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그런 특발성 폐섬유증도 있고 또 이제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진행해서 이제 폐섬유증으로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폐를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요게 이제 아까 그 폐포 꽈리거든요. 이 안에 이제 빈 부분이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이고 요 사이사이 조직에 이제 미세한 모세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산소가 일로 들어오면 여기 있던 산소들이 이 혈관을 통해서 이제 온몸으로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는 그런 작용이 잘 유지가 되는데 이 간질 조직이 이제 두꺼워지면서 간질성 폐질환, 폐섬유화가 생기게 되면 이 벽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분홍색 물질들이 막 침착이 되면서 요 사이에 이제 혈관으로 이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소 수치가 떨어지고 호흡곤란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은 처음에는 이제 기침이나 가래로 시작을 해서 그냥 감기나 이런 거랑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많이 진행을 하면 이제 점점 숨이 차지고 보통은 이제 서서히 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이제 생활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이제 폐가 굉장히 만성적으로 나빠지게 되면 이렇게 손끝이 곤봉 모양으로 좀 두꺼워지는 그런 곤봉지가 관찰되기도 하고요. 이제 산소 포화도가 저하되고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폐 안에 있는 혈관들이 좀 수축하고 두꺼워지면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고혈압은 이제 팔에서 재는 압력인데 폐 안에 있는 혈관의 이제 압력이 높아지는 게 폐동맥 고혈압이거든요. 이런 증상들도 생기고 산소가 계속 이제 저하되고 떨어지면 심장이 이제 부담을 받기 때문에 심장도 기능이 나빠지면서 이제 다리가 붓거나 온몸이 붓는 증상이 말기에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섬유증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하냐?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흉부 엑스레이 나 이제 CT를 통해서 이제 굳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심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폐기능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폐기능 검사는 이제 환자분들이 직접 이렇게 후 하고 불어내서 폐 활량, 폐가 이제 보통 이제 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제 폐가 뭐 몇 리터 정도 이게 용적이 나오는지 이런 걸 이제 보고 또 아까 이제 산소가 얼마나 이제 전달이 잘 되는지 이런 걸 보는 게 폐 확산능이라서 이제 이런 폐기능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시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질환을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가래를 뽑고 그 가래에서 뭐 균이 있는지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세포들이 폐 안에 많이 있는지 이런 이제 가래를 세척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기관지 내시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앞에 검사를 하고 나서도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폐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폐 조직 검사는 폐가 계속 이렇게 숨을 쉬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로 콕 찔러서 이제 조직 검사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적으로 이제 내시경, 흉곽경 수술을 통해서 일부 조직을 떼어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상처가 생기고 아프기 때문에 기관지 내시경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폐 안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냉동을 시켜서 탁 뜯어내면 좀 조직이 크게 나오거든요. 그런 약간 새로운 기법들도 이제 조금씩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겉으로 상처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통증이나 이런 게 이제 좀 적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렵게 해서 이제 진단을 하면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 이제 모든 특발성 폐섬유증이 다 이제 경과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을 받아도 어떤 분은 굉장히 빨리빨리 나빠져서 한 3년이나 5년 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천천히 서서히 나빠져서 그대로 이제 조금씩 진행이 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여기가 이제 연도인데요. 이제 한 뭐 10년 후에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년 이내 돌아가시기도 하고 굉장히 같은 병이라 하더라도 환자분들마다 경과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제 급성 악화인데요. 서서히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폐 전체가 확 굳어지면서 호흡곤란으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시거나 중환자실까지 가야 되는 그런 급성 악화가 드물지 않게 생겨서 이제 이런 경우 굉장히 이제 사망률이 높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런 무증상기에 발견이 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이제 CT 검진 같은 걸 하다 보면 아직 증상은 없고 폐 기능도 괜찮은데 CT에서는 폐가 약간 굳어지는 이제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증상기에 있는 분들은 사실 아무 증상도 못 느끼고 이 무증상기에서 실제 병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5년, 10년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 시기에 이제 뭔가 저희가 이렇게 예방을 하거나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효과적인 뭐 약제들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급성 악화가 갑자기 이제 평소 상태보다 한 달 이내에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서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말하는데 이게 생기면은 이제 뭐 한 보고마다 다르지만 한 30%에서 90% 정도 돌아가신다고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왜 생기냐? 뭐 어떤 바이러스 감염, 독감이나 이런 폐렴 같은 게 이제 생기면서 폐가 손상이 되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미세먼지도 조금 이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뭐 사례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미세하게 침이나 안 좋은 물질들이 이제 폐로 들어가면서 흡인이 되면서 생긴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고요. 또 어떤지 수술이나 다른 검사를 하다가 폐가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제 미세먼지가 많거나 이럴 때는 좀 이제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는 지금 그럼 어떻게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제 간질성 폐질환은 초기에 이제 진단이 되면 그 여러 가지 병이 있기 때문에 그 병마다 쓰는 약이 좀 다르고 경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진단을 정확하게 해서 그에 맞는 이제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게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이제 나빠지는 분들, 이제 폐섬유증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항섬유화 약제를 섬유증을 좀 지연시키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약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호전을 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젊으시고 폐 이외에 다른 몸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이제 폐이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폐이식 자체가 상당히 하기가 어렵고 이제 나이 제한이 있어서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일단 쓸 수 있는 항섬유 약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르페리돈, 그러니까 이제 닌테다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제 피르페니돈이 주로 보험 적용이 되고 있어서 요 약제를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약제의 효능은 폐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이제 좀 늦추는 겁니다. 이제 피르페니돈을 쓴 환자분들과 쓰지 않은 분들을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옆에가 이제 폐활량인데요. 1년 정도 쭉 투약을 했을 때 치료를 안 한 분들은 1년에 폐활량이 한 400ml 정도씩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피르페니돈을 쓰면 한 200cc 정도 떨어지는 것도 좀 지연을 시키는 거죠. 닌테다닙도 효과는 사실 비슷합니다. 닌테다닙도 안 쓴 분에서는 폐활량이 1년 사이에 한 200ml 정도 감소를 했는데 닌테다닙을 쓴 분들은 한 100 정도로 이제 감소를 해서 나빠지는 속도를 사실 반 정도로 줄이는 거지 이 나빠지는 걸 멈추게 하거나 폐 기능을 다시 호전시키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쓰고 있는 약제에 많은 제한점이 있는 상황이고요. 피르페니돈은 이제 하루 3회를 복용해야 돼서 횟수를 가능하면 3회를 잘 지켜서 드시는 게 좋고 약이 이제 좀 소화장애라든지 식욕 부진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서 가능하면 식사하자마자 이제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저용량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응을 시켜서 약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ml짜리 약을 한 알씩 2주 드셨다가 두 알씩 2주 드셨다가 세 알씩 2주. 그래서 세 알씩 3번을 드시게 되면 하루에 9알을 드셔야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많은 알약을 드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이제 국내 제약회사에서 이 고함량 제제도 만들어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200ml 두 알을 400ml로 합쳐놓은 이런 것도 있고 이제 600ml짜리도 있어서 아마 환우분들께서 이제 드시는 그 약제에 따라서 조금씩 알약 개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화장애나 이런 게 좀 심하고 제일 불편한 게 이제 햇빛을 보면 피부에 발진이 생기거나 햇빛에 이제 많이 타는 거죠. 그래서 따갑고 저희가 이제 바닷가에서 잘못 태우면 껍질 벗겨지고 아프잖아요. 이제 그런 증상들이 이 약을 드시면 나타나게 됩니다. 일상적인 햇빛에만 노출이 돼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이제 얼굴이나 목이나 우리가 옷을 안 입고 밖으로 노출되는 부위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긴팔을 입었는데 이제 손등 이런데 이제 햇빛에 타가지고 빨갛게 따갑고 아프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선크림 같은 걸 써서 꼭 자외선 차단을 하셔야 되고요. 선크림 바르는 게 좀 귀찮다 하시면 좀 가리셔야 되죠. 좀 머리숱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두피에도 햇빛이 닿으면 이제 막 일어나고 아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많이 불편하고
이제 소화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식사랑 함께 복용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제 위장약을 좀 병용을 해서 최대한 이제 부작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두 번째 약제가 닌테다닙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150ml나 100ml 두 가지 용량이 있고요. 요걸 이제 하루에 2번을 복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인데요. 이건 이제 햇빛 부작용은 없기 때문에 앞에 약보다는 이제 좀 더 드시기가 그래도 수월하고 하루 3번이 아니라 2번만 드셔도 되니까 조금 더 이제 복용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약도 좀 원래는 항암제로 개발됐던 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욕부진이나 소화장애는 다 조금씩 있을 수 있고요. 간 기능 이상이 올 수 있다고 하지만 간 기능이 아주 이제 심하게 나빠지는 분은 드물어서 이제 피 검사를 추적 관찰하면서 드시게 되면 간 기능 이상 때문에 그렇게 못 드시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흔한 부작용은 좀 설사가 날 수 있고 좀 무름변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제 지사제를 드시면 좀 조절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설사 횟수가 아주 많지 않고 이제 무른 정도면은 그래도 대부분은 약을 잘 드시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약은 현재는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에서는 이제 급여가 되지 않아서 비급여 약제이고요. 최근에 이제 올해 일부 이제 진행성 폐섬유증에서 어떤 기준을 맞추면 급여 적용이 아주 제한적으로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페브가 이제 원래 이제 약이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 국내 제약회사에서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복제 약들이 나와서 조금 더 이제 비용은 저렴해지긴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약제를 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병을 멈추게 하거나 이제 좋게 하거나 굳어진 폐를 풀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빠지고 환자분들은 계속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기침 억제제를 쓰거나 가래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잘 배출되게 가래를 묽게 해주는 이런 거담제들을 사용을 하고요. 병이 좀 진행이 되면 부족한 산소를 이제 좀 밖에서 투여를 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고 이제 좀 증상을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호흡, 재활 치료 등을 이제 많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을 되면 이제 산소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산소 자체가 폐를 좋게 하지는 못하지만 산소가 계속 부족한 상태로 있으면 몸이 점점 안 좋아지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걸어 다니거나 이제 활동하는데도 불편하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이제 산소를 투여를 하는 게 호흡곤란 약간 증상이나 일상생활의 운동 능력을 호전시키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산소를 쓰시게 되면 이제 산소 포화도를 가정에서도 이제 좀 측정하는 기기가 있는데 그걸 이제 활용을 하면은 산소 포화도를 볼 수 있고요. 보통 저희가 정상은 한 97, 98%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90%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몸의 이제 기능에 이상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움직이면 산소 수치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를 이제 쓰시게 되면 휴대용으로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산소 발생기 이런 것도 이제 사용을 하셔서 움직일 때 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산소 발생기를 쓰고 싶으시면 담당 주치 선생님께서 산소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대여해서 이제 보통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흡곤란이 가장 문제인데요. 가장 힘들고 이제 괴로운 증상인데 이제 폐가 이제 좋아져야지 호흡곤란이 줄어드는데 사실 아직까지 많이 호전시킬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호흡곤란이 진행하면 일부 이제 뭐 약간 마약성 진통제나 이런 걸 보조적으로 쓰면 호흡곤란은 좀 덜 느낀다는 보고들이 있지만 아직 이렇게 많이 사용되기는 좀 어려운 현실이고요. 병 자체를 좋게 하는 약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의 보고에 의하면 특히 호주 쪽에서 이제 연구팀들이 해봤을 때 요게 이제 조그만 선풍기거든요. 뭐 저희도 이제 여름에 더울 때 이게 손 선풍기 많이 쓰시잖아요. 요런 걸 이제 너무 숨이 찰 때 입 주변 아래쪽 얼굴에 이렇게 좀 틀고 있으면 그 바람이 약간 이제 이쪽이 신경을 좀 자극하면서 숨이 많이 차도 호흡하는 게 조금 덜 힘들게 느껴진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활동하실 때 많이 숨이 차면 괴로우신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일상 생활 속에서 숨찬 거를 이제 유발하는 행동들을 조금 자제하시면서 그런 행동을 할 땐 좀 조심을 하시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이고 막 머리를 감거나 헹구시면 숨이 더 차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하신다든지 그리고 특별히 이제 뭐 화장실에 가서 힘을 많이 주는 것도 사실 힘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옆에 뭐 붙잡고 하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막 청소하고 막 힘들게 막 일하시는 거.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거나 할 때도 구부리거나 이런 행동은 조금 피하시면서 하셔야지 이제 숨찬 걸 최대한 조금 예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제 호흡재활 지침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 바지를 입거나 옷을 입고 이제 생활을 하실 때 의자를 놓고 이제 앉아서 이제 하시고
아까 이제 목욕탕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그리고 하는 것보단 앉아서 하시거나 수그리거나 할 때 숨이 차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움직인다거나 하면 또 갑자기 산소치가 떨어질 수 있어서 항상 좀 천천히 이제 행동하시는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제 목욕탕에도 이렇게 의자를 놓고 씻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감기 걸리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좀 체온 조절을 유지를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내가 뭘 해야지 폐가 좀 좋아질 수 있는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뭐 당뇨나 고지혈증 이러면은 뭐 피해야 될 음식, 뭐 좋은 음식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사실 폐는 어떤 음식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면서 골고루 잘 드시고 숨이 차서 힘들다 보면 체중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체중이 빠지면 근육도 이제 많이 소실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숨 쉴 때 이 갈비뼈 사이 근육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근육이 소실이 되면 숨이 더 차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 운동을 하실 때 이제 심호흡 운동 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급격한 운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는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 이런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금연은 가장 중요합니다. 금연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미세먼지 피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감염, 독감이나 폐렴이 발생하면서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균들이 대부분 손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을 만지거나 하면서 많이 옮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많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손을 잘 씻고 이제 마스크를 쓰거나 이제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치료가 제한적이지만 이제 계속 신약들이 나오고 있고 전 세계에서 많이 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올해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은 신약들이 있고요. 네란도밀라스트라는 이제 먹는 약이 있습니다. 아직 뭐 완전히 멈추게 하는 건 아니지만 폐기능 감소 속도를 좀 지연시킬 수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레스프로틴이라는 이제 흡입 약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아주 드문 질환에서 사용되던 약제인데 이 약제가 이제 그 폐 섬유화를 좀 또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폐기능 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요 약제를 썼을 때 일부 조금 증상, 약간 호흡곤란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이런 게 조금 좋아졌다는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약제들이 최근 이제 3상 임상 시험을 마치고 미국에선 승인을 받았고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임상시험 중인 약제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제 이 병을 진단받으면 굉장히 치료도 어렵고 이제 많이 증상이 나빠지면서 괴로운 병이고 힘든 병이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치료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현재 약이 이제 부작용이 심하지만 좀 더 부작용이 적고 장기간 써도 좀 더 안전한 약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이 힘든 질환이지만 오늘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잘 치료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